압력과 온도에 따른 뭐 기체의 부피 변화 되게 엄청 길죠. 엄청 길어. 말이 엄청 긴데 결국 이제 공부하자는 건 뭐냐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는 건데 일단 우리가 과학을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부피라는 말을 좀 먼저 생각해 보자. 부피. 자, 봐봐. 여기 어떤 학생이 선물해 준 텀블러가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이레이저가 우리나라 말로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잘 아무튼 농담이야. 둘 중에 누가 부피가 더 큰가요? 텀블러 더 크죠? 그럼 부피란 뭐냐면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냐가 부피의 정의가 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부피는 그냥 뭐 큰 거, 작은 거 이 정도로만 알았다면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피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를 부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놓으면 과학을 좀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거 뭐밖에 없는데 그냥 좀 부피가 뭔지에 대해서 용어를 좀 바꿔준 것밖에 없는데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그럼 부피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압력이라는 요인과 온도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떠올리면 제일 좋냐면 쉽게 말해서 요따만한 풍선 하나가 있습니다. 풍선 속에는 기체가 들어있겠죠. 그죠? 이 풍선의 부피를 현재 이 풍선의 부피를 왜 이래? 현재 이 풍선의 부피를 2리터라고 해볼게요. 2리터. 이게 1.5리터니까 좀 더 큰 이 정도, 2리터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변화시킬 거야.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한번 변화시켜 봐줘요.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공기를 뺀다. 정답.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맞아요. 방법입니다. 자, 공기를 빼낸다. 공기를 빼내면 부피가 줄어든다. 부피가 줄어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냈네요. 자, 그러면 줄어드는 게 이쪽이라면 부피를 늘려볼까요? 부피가 늘어난다. 어떻게 하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반대로 그러면. 공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날 겁니다. 그죠? 좋아.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줄이거나 늘리는 또 다른 방법. 공기를 넣거나 빼는 거 말고. 좀 생소한데 이 풍선이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밖에서 꽉 누르는 거야. 손으로 누르면 삐져나오니까 이 풍선 모양의 어떤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꾹 누르는 거지. 이걸 압력을 가한다고 표현해. 그래서 압력을 세게, 밖에서 압력을 이렇게 세게 가하면 밖에서 압력을 높여주면은 꽉 눌러주면은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현재 얘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는데 현재 얘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이렇게 있어. 현재 얘를 누르고 있는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 현재 얘를 누르고 있는 압력. 이 얘기 잠깐 할게요. 배경 지식인데 이게 지구야. 지구에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는 거 알아요? 지구에 공기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그 공기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층이 무려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요? 이 공기 처음부터 끝까지? 1000km. 우리 조상들은 이미 저게 1000km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디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하늘에다가 한자어로 뭐라고 붙여놨어? 하늘 천. 혹시 알고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암기법이야. 하늘, 대기권은 1000km에 해당한다는 걸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저 공기는, 이 공기는 무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어.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쌤이. 이미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양팔저울, 치발리볼. 공기, 안 돼, 안 돼, 안 돼. 공기의 무게 확인. 여기 있다. 얘부터 해볼까? 소리 안 나네? 공기를 빼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점점점 왼쪽으로 기우는 거 보이죠? 공기가 빠지면서 이쪽이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어떤 증거인 거예요. 자, 또 다른 영상도 볼게요. 이런 거. 잠깐 우리 소리가 왜 나지? 나. 막대에 평행하게 달려있습니다. 막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한쪽의 비치볼에만 공기를 더 넣어 평행하게 만듭니다. 막대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적고 이쪽 많죠? 공기를 더 넣은 비치볼 쪽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 공기도 분명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건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1000km에 해당하는 어떤 공기가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다고 상상해야 돼.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우린 이미 그 무게의 그 압력에 적응이 돼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다. 공기 1000km가 누르는 압력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이걸 물기둥으로 바꾸면 물기둥 몇 미터가 나를 누르는 힘이냐면 물기둥 10m가 나를 누르고 있는 힘과 똑같대요. 자, 상상해보자. 여기 30cm짜리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들어봐요. 무겁죠? 이걸 2배 연결해서 60cm짜리 양동이를 상상해. 물을 가득 채워 들어봐. 무겁죠? 90cm짜리 무겁죠? 못 들을 수도 있어. 조금 더 해서 1m짜리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들어봐. 못 들지 않을까? 무거워서. 근데 이게 1m짜리를 몇 배? 10배. 10m짜리 그 양동이를 준비해서 그 물을 가득 담은 그 물을 가지고 내 위에다가 얹어 놓은 거야. 그걸 우리는 버티고 이기고 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어떻게 이걸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몸 안에서도 그걸 버틸 만한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우리를 잡아다가 우주로 던지면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걸 버텨내는 힘은 존재했었지. 그래서 우리 몸이 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밖으로 던지면 붕! 잔인하죠. 붕! 터집니다. 우주로 우리를 던지면 터져요. 붕! 진공 상태로 우리를 던져버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압력 때문에 몸이 터지는 거예요.
혹시 경험이 없겠지만 잠수부들이 왜 깊은 곳까지 잠수했다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야. 깊은 물속의 압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꽉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훅 올라오면은 압력이 훅 해제되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훅 팽창해서 잠수부들이 잠수병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잠깐 머물러서 적응하고 또 조금 올라오고 적응,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잠수부들은 그렇게 해야 잠수병이라는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 압력과 관련된 것들인데 중요한 건 공기도 무게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공기, 1000km의 공기가 이 풍선도 누르고 있겠죠. 풍선도 누르고 있는 그 압력을 현재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써는 거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압력과 일치하겠죠. 이거를 통상적으로 몇 기압이라고 표현하냐면 1기압이라고 표현해요.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고요. 1이 바로 우리 대기권이 누르는 압력을 1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1기압이 누른다고 하자. 이 1기압이란 그래서 요만큼. 공기로 따지면 1000km, 공기 1000km, 물로 따지면 10m의 물기둥이 나를 누르고 있는 힘을 1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깥에 1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잘 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를 누르고 있는 공기층이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작아지잖아. 여기는 이만한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건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요만큼만 나를 누르잖아. 공기층이 얇아져. 그 나를 누르는 압력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지. 나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 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 봐봐. 밖에서 1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풍선이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이 안에서도 1기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자, 이제 슬슬 기체의 압력에 대한, 요 얘기 한 중이야. 기체 압력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 할 건데, 풍선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밖에서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걸 이기고 이 안에서도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꽝꽝꽝꽝 움직이면서 여기를 쾅 때릴 거 아니야. 움직이면서 쾅 때릴 거 아니야. 이때 쾅 때린 요 충돌이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안에 있는 공기 분자가 막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마구 스스로 운동해서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꽝꽝꽝꽝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게 1기압이라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풍선을 높은 산에 올려 보냈어. 밖에서 얘를 누르는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작아지죠. 0.5기압이라는 압력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하지만 이 풍선 안의 압력은 아직 몇 기압이야? 1이죠. 어떻게 되겠어? 안쪽 압력이 바깥쪽 압력보다 크니까 밖으로 이렇게 민단 말이야. 밀어내요. 이게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이만하게 커지면, 잘 봐. 이만하게 커지면 여기 있는 공기 입자가 아까는 꽝꽝 충돌했는데 지금은 꽝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어요. 아까는 꽝꽝꽝꽝 했다면 지금 꽝 그죠? 충돌수가 줄어들면 압력도 줄어들어. 그래서 쭉 커지다가 멈춰요. 또 멈춰. 밖에 0.5기압인데 안에 1기압이었잖아. 쭉 커지다가 다시 풍선이 멈춥니다. 왜 멈추죠? 충돌이 줄어져서 다시 안에가 몇 기압이 된 거야? 똑같이 바깥쪽 압력과 똑같아지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야. 정리할게요. 밖에가 1기압이야. 근데 풍선이 이 1기압 안에서 2리터를 유지하고 있어. 왜? 안쪽도 1기압이니까. 근데 바깥쪽 압력이 0.5기압으로 낮아지면 순간적으로 훅 밀어내다가 멈춰. 언제까지? 안쪽 압력도 0.5가 될 때까지 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게끔 맞춰주는 게 풍선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풍선의 부피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아까 부피를 줄여주려면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면 거꾸로 밖의 압력을 낮춰주면 풍선은 커지겠네요. 자,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줄어들지만 거꾸로 밖의 압력을 낮춰주면 풍선의 부피는 늘어납니다. 밖의 압력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높은 산을 설정해서 알려준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밖의 압력을 낮출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우리 책에, 우리 제목에 써져 있는 저 녀석. 방금 우리가 압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해본 거고, 또 하나 써있죠? 온도입니다. 온도.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다가 열을 가해. 터질 정도 말고요. 열을 공급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거 아니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 안에서 아까는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더 빠르게 움직이면 쾅쾅쾅쾅쾅 할 거 아니야.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줘도 압력이 커져서 쑥 부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피가 늘어난다? 풍선의 온도를 올려주면은 풍선이 커져요. 반대로 풍선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이 천천히 에너지가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니까 압력이 줄어들어서 밖에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자, 여기 안에 우리가 오늘 배울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풍선의 부피를 늘리는 방법, 줄이는 방법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압력에 대해서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뭐냐? 압력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압력은 누르는 거?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 과학에서는 그 압력을 정의합니다. 압력이란 이런 거야. 밑줄 볼게요.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압력을 일단 기호를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압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방금 써있는 저 텍스트를 식으로 바꾸면 요 식으로 써놓을까요? 요 식으로 바뀌게 돼요. 압력은 저렇게 구하게 됩니다. 넓이 분의 힘. 이 파란색 글씨는 쌤 거에만 있는 거니까 따로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넓이 분의 힘입니다. 자,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제일 좋냐면 이런 거야. 쌤이 몸무게가 한 60 정도 된다고 칠게요. 더 나가지만. 60 정도 된다고 치고요. 쌤은 몸무게가 있을 거야, 몸무게. 무게라는 게 꽉 누르는 힘인 거잖아. 쌤이 이 슬리퍼를 신고 네 발을 밟을 거야. 아프겠죠? 근데 쌤하고 몸무게가 똑같은 어떤 아줌마가 있어. 아줌마는 하이힐을 신고 오셨어. 뭔지 알죠? 그 너의 발을 밟으셨어. 때리지 말고. 누가 더 아픈가요? 아니, 똑같은 몸무게잖아. 근데 왜 하이힐이 더 아프냐는 거야. 같은 몸무게를 가진 여자야. 근데 쌤이 밟는 거랑 이 아줌마가 밟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뚫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쌤은 나 꺼져요. 그런데 아줌마가 밟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줌마가 밟으면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 봐봐. 쌤하고 그 아줌마는 뭐가 똑같아? 힘이 똑같은 거야. 하지만 아줌마는 뭐가 작아? 넓이가 작아. 뾰족하니까 나를 누르는 그 공간의 넓이가 작게 밟으니까 압력이 크게 작용해서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같은 힘이더라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 게 송곳. 쌤이 종이를 뚫을 건데 리모컨으로 뚫을 거야. 뚫릴까요? 안 뚫리잖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볼펜으로 뚫을 거야. 뚫릴까요? 왠지 뚫릴 것 같아요. 얘는 안 뚫렸잖아. 얘는 그죠? 뭔 차이냐고. 나는 비슷하게 힘준 것 같은데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서 뚫린 거예요. 송곳도 이와 같은 원리가 이용되는 거고, 집에서 사용하는 뭐 칼 이런 것도 앞에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 적은 힘으로도 굉장히 큰 압력을 발생시켜서 어떤 그 채소나 어떤 물건들을 자르는 겁니다. 다 압력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압력이라는 단어가, 압력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적은 힘으로도 큰 압력을 내려면 그러면 면적을 좁힐수록 좋겠네요. 그죠? 별로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친구랑 이제 내기를 해가지고 꼴밥 맞기 같은 거 할 때도 아이 바보야 졌어 하면서 손바닥으로 툭 때리는 것보다는, 그죠? 여기 더 아프죠? 이유가 면적을 좁히면 훨씬 더 아프게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빡! 이거 한 손가락으로 이게 때리잖아요. 이것도 한 손가락이 면적이 좁아서 좀 더 아프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같은 힘이라면. 자, 이게 압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 이런 걸 압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근데 기체도 그런 압력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체가 어떻게 하나? 잘 봐. 기체가, 이 풍선 안에 있는 기체가, 자, 확대해 볼게요. 쌤이 그린 그림하고 똑같은데, 자, 압력을 발생시키려면 단위 넓이에 대해서 힘을 가하면 압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겠죠. 압력 공식은 얘도 변함이 없어.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도 이렇게 일으키는 거거든. 그럼 넓이. 이만큼의 넓이에 기체가 운동하면서 꽝꽝꽝 뭐 하고 있어? 충돌하고 있어, 충돌. 충돌하고 있다는 건 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에, 같은 넓이에 꽝꽝 때리면서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가 이 벽면에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네요. 아까 배운 그거야. 그래서 풍선 안에서 몇 기압이 처음에 발생되었던 거야? 그래서 1기압이 발생이 되었던 거야. 밖의 압력도 1기압인데, 그래서 안의 압력도 이 원리로 풍선 안에 있는 기체들이 돌아다니면서 1기압이라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풍선은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밖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아졌으니까. 밖의 압력이 발생되는 원리는 이거죠. 이 무게가 누르는 그 압력 때문에 그런 거고, 풍선 안의 기체들이 일으키는 압력은 왜 발생된다? 이 원리입니다.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압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기체는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공기가 존재하는 모든 방향에서 기체는 움직이니까 체크할게요.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을 하고요.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기체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세기로 땅땅땅땅 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왜? 아까 우리 물어봤던 문제 중에 기체는 모든 곳에 골고루 퍼지죠. 골고루 퍼지니까 골고루 때리는 거예요. 골고루 때리니까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충돌을 더 많이 충돌하면 압력도 커지겠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꽝꽝꽝 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열을 공급해서 꽝꽝꽝 충돌하면 F, 즉 힘이 좀 더 세지는 거잖아. 꽝꽝꽝 때리는 힘이 좀 더 세지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힘이 더 세질 테니까 충돌수가 많아진다는 건 힘이 세지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압력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압력이 더 증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아까 했던 요 내용들이 다 여기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떨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이 순서 그대로 했어요.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줄수록, 즉 입자를 더 많이 넣어줄수록 압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충돌을 일으킬 입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F 힘이 더 커져서 입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압력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용기의 부피는 작을수록 압력이 커요. 뭔 소리냐? 조그만 공간에 10개의 기체를 집어넣고 꽝꽝꽝꽝꽝 충돌하는 경우와 넓은 공간에 10개의 기체를 집어넣고 꽝 충돌하는 거랑 충돌수가 어떻죠? 충돌수가 전에 게 좀 더 크잖아. 충돌수가 더 많으니까 바로 용기가 작을수록, 용기라는 건 그릇이야.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건 알고 있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충돌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압력은 커집니다. 결국은 충돌수, 충돌 횟수하고 압력하고와 관계가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압력의 크기, 대기압은 쌤이 미리 소개했습니다. 다 못하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할게요. 봐봐. 대기압이라는 게 아까 말한 1기압의 대기압을 말하는 거야. 대기권이 누르는 압력, 대기압을 말하는 거고요. 대기압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으로서 1기압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써져 있죠. 아, 그렇구나. 이걸 대기압이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압력의 크기는 아까 압력의 정의가 다시 써보자. 압력이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가하고 나를 한번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둘이 스펀지를 누르는 면적은 똑같아요. 보이나요? 면적은 똑같아. 넓이는 똑같은데 왜 나가 더 많이 누르고 있죠? 물이 더 많이 들어있죠.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더 많이 누르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면, 힘이 세면 압력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아직은 말이 연습이 안 됐겠지만 가와 나를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지금 물의 양이 다르고 면적은 똑같으니까 압력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편해요. 압력 공식에 의해서 넓이는 똑같은데 힘이 크니까 얘가 압력이 큽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마지막, 그럼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 물의 양은 똑같거든요.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건 둘이 누르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힘이 똑같아. 근데 아까 쌤이 슬리퍼를 신고 눌렀을 때와 아줌마가 하이힐을 신고 눌렀을 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힘이 똑같아. 무게가 똑같지만 슬리퍼를 신고 누르면 면적이 작아서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이 작아서 안 아픈데 얘는 어때요? 넓이가 좁죠? 좁으니까 압력이 크게 작용해서 더 깊게 스펀지를 깊게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 실험들을 통해서 가나를 비교하면 힘이 크면 압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나다를 비교하면 힘이 같을 때 넓이가 좁으면 압력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A 파트까지만 일단 정리를 했고요. 우리 문제 좀 풀게요. 19쪽에 A에 해당하는 문제 3개만 풀어볼게요. 요거 2개랑 요거랑.